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할머니가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고 마지막 힘으로 외쳤습니다. 오상우 경관을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상우는 며칠 전 처음 본 할머니였거든요. 왜 죽어가는 순간에 자신을 찾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 집 서랍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40년 전 실종된 아이의 사진, 그리고 그 아이의 특징이 적힌 전단지. 가슴에 화상 흉터 있음. 오상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어요. 설마 자신이 그 아이란 말인가요? 40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와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살아온 아들. 당신도 혹시 찾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게 될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전남 구례의 아침 공기는 유독 맑았습니다. 봉남리 마을 초입에 새로 부임한 경찰관 오상우가 파출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죠. 45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고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상우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늘 어른스러웠고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을 좋아했거든요. 아마도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상우가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슈퍼 앞을 지나던 윤말순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상우의 얼굴에 고정되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눈매, 저 목소리.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5살 영훈이가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며 웃던 그 목소리와 너무도 닮았거든요. 말순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40년간 수백 번도 넘게 저 사람이 우리 영훈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모두 착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상우는 말순이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친근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새로운 경찰관 오상우입니다. 말순은 대답 대신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상우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심지어 손짓까지. 모든 것이 영훈이를 닮았죠. 40년간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그 아이의 모습이 어른이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훈이를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착각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느낌, 이 확신은 무엇일까요? 상우도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왜인지 이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그리움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말순은 상우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녁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상우뿐이었죠. 며칠 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밤이었습니다. 봉남리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고 말순의 오래된 집도 예외는 아니었죠. 빗물이 새어들어오는 방에서 말순은 젖은 사진첩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영훈아, 오늘도 어디서 비를 맞고 있니? 그녀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매일 밤하는 일과였어요. 영훈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말순은 그날 유독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전 만난 상우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아니야, 또 실망만 하게 될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아프다. 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죠.
평생 혼자 살아온 말순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영훈이를 못 찾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말순이 언니.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평소에도 말순을 챙겨주던 따뜻한 이웃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대원 이도현이 말순을 들것에 옮기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약했고 의식은 반쯤 잃은 상태였죠. 그런데 말순이 갑자기 도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오상우 경관을 불러주세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간 참았던 모든 그리움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경찰관을 찾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할머니, 지금은 병원에 가야 해요. 나중에. 안 돼요. 말순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소리쳤어요. 오상우. 그 사람은 제. 말을 잇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도현은 계속 말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경험 많은 구조대원으로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말순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군요. 고령이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도현은 고민 끝에 상우에게 연락했어요. 오상우 경관님, 윤말순 할머니가 쓰러지셨는데요. 의식을 잃기 전에 경관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우는 놀랐어요. 말순 할머니요? 저를 찾으신다고요? 며칠 전 처음 만난 할머니가 왜 자신을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현의 목소리에도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상우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를 찾으실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 정선이가 그를 맞았어요. 말순 할머니 상태가 위중합니다. 면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를 찾는다고 하셨나요? 상우가 물었죠. 왜 자신을 찾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혼자 사셨는데 가족이나 친척도 없어요. 그런데 의식을 잃기 전에 경관님 이름을 계속 부르셨거든요. 상우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아팠어요. 저 할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이유가 궁금했죠.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집 열쇠가 있을까요? 상우가 물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이가 말순의 소지품에서 열쇠를 꺼내 건넸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연락드릴게요. 상우는 복남리로 향했습니다. 밤비가 그치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고요했고 말순의 집은 더욱 쓸쓸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안은 정말 소박했어요. 오래된 텔레비전, 낡은 식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제사상. 모든 것이 한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흔적들이었죠. 상우는 방을 둘러보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랍 하나가 유독 잠겨 있더라고요. 다른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는데 그것만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 뭉치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 열어봤어요. 그 순간 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랍 안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서랍 안에는 누렇게 바랜 실종 전단지가 가득했습니다. 박영훈 5살 실종이라는 제목 아래 어린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상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도 닮았거든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어요. 고아원에서 찍었던 자신의 옛 사진과 비교해봐도 구별이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진 옆에 적힌 설명이었습니다. 가슴에 화상 흉터 있음, 오른쪽 귀 뒤 작은 점 있음. 상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흉터, 고아원에서도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아무도 몰랐던 그 상처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 귀 뒤를 만져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점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서랍을 더 뒤지자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니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따뜻했고 아기는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여자가 바로 젊은 시절의 말순이었습니다. 박영훈, 돌잔치라고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는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보였죠. 2살, 3살, 4살, 그리고 5살까지. 사진 속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와 함께 공원에서 노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는 모습,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싸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시장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뒷모습이었죠. 사진 뒤에는 떨리는 글씨로 영훈이와 마지막 사진 마이너스 실종 전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설마 내가 그 아이란 말인가? 하지만 흉터와 점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서랍 맨 아래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씨에 바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였어요. 영훈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40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어. 엄마는 여기서 계속 기다릴게. 아프지 말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가 널 꼭 찾을 테니까. 편지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였어요. 40년간 매일 이런 편지를 썼다는 뜻이었죠. 상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다른 봉투들도 열어봤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경찰서 수사 기록, 심지어 무당을 찾아간 기록까지. 한 어머니가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더라고요. 상우는 밤새 말순의 집에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실종신고서, 수배전단지, 신문기사. 40년간 한 어머니가 아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말순이 직접 쓴 일기였습니다. 40년간 거의 매일 써온 일기였는데 모든 내용이 영훈이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영훈이를 본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다고 한다. 영훈이가 좋아하던 붕어빵을 샀다. 집에 와서 혼자 먹으니 너무 슬프다. 꿈에서 영훈이를 봤다. 많이 컸더라. 이제 어른이 되었을 텐데. 일기를 읽으면서 상우는 계속 울었어요. 한 어머니의 40년 그리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새벽녘 상우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선희가 그를 맞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의식을 못 찾고 계세요. 상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심장 모니터만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죠. 할머니. 상우가 유리에 손을 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영훈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미세하게 변했어요. 말순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죠. 마치 상우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선희가 놀라며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뇌파에 반응이 있네요. 의식이 돌아올 징조일 수 있어요. 상우는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4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령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어요. 최악의 경우.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깨어나실 거예요. 40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제 포기하실 리 없어요. 상우는 며칠간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도 했어요. 고아원 기록을 뒤져보니 자신이 5살에 구례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시기도 영훈이가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당시 상황도 나왔어요. 시장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름도 나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오상우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법원에 개명 신청서도 준비했어요. 오상우에서 박영훈으로 이름을 되돌리려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상우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4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은 거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상우는 말순의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그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선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죠. 정말 아들 같으세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정말 할머니 아들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서요. 이분이 저를 40년간 기다려주셨다는 게 느껴져요. 상우는 말순의 일기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떠올렸어요. 매일매일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모든 것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상우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시느라. 그날 밤 늦게 상우는 말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왜인지 그 손이 자신이 어릴 때 잡았던 손 같았죠. 따뜻하고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이라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상우가 속삭였어요. 5살 때 시장에서 손을 놓쳤던 영훈이요. 저 무서워서 울었을 텐데 할머니도 많이 무서우셨을 거예요. 말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들리세요?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상우는 실망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데 새벽 6시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훈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상우는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말순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이지만 분명히 상우를 보고 있었죠. 할머니. 상우가 일어섰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깨어나셨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상우의 뺨을 만졌어요. 정말 영훈이니? 엄마가 매일매일 기다렸어. 네, 할머니. 저예요, 영훈이에요. 상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만에 만났어요.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꿈인가? 정말 꿈인가? 영훈이가 이렇게 컸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4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상우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고 말순은 상우의 얼굴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선희와 다른 간호사들도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감동적인 재회는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말순의 회복은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아들을 만났다는 기쁨이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말순은 상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영훈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말해다오. 말순이 애정 어린 눈으로 상우를 바라봤어요. 40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상우는 자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공부하며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항상 가슴 한편에 있었던 그리움에 대해서요.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가족을 만나러 갈 때면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잘 돌봐주셔서 외롭지 않게 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늘 궁금했어요. 제 진짜 가족은 어떤 분들일까 하고요. 말순은 상우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미안해, 영훈아. 엄마가 널 잃어버려서 내가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더 힘드셨을 거예요. 40년간 저를 찾으시느라. 말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이 뭐가 있겠니?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영훈이가 돌아올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단다. 두 사람은 서로의 40년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말수는 상우가 없는 40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이야기했고, 상우는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들려줬습니다. 영훈아, 내가 경찰이 된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말순이 상우의 제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상우가 대답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상우는 정식으로 개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박영훈이 되었어요. 40년 만에 본래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죠. 퇴원날 복남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어요. 말순이 40년간 아들을 기다렸다는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오랫동안 말순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기적 같은 재회가 이뤄진 것이죠. 말순이 언니 정말 축하해요. 영훈이 정말 잘생겼네. 어머니 아들 닮았어. 마을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말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말순아,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날이 온 거야. 정말 대단해. 박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40년간 매일 영훈이 이야기만 하던 게 어제 일 같은데. 정말 꿈만 같아.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환영회가 열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상우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머니를 40년간 챙겨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영훈이가 효자네. 말순이가 정말 복받았어. 말순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말순과 함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영훈아, 오늘 파출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말순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아들의 하루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어머니. 김할아버지 농기구 도둑 맞은 거 찾아드리고 길 잃은 강아지도 주인에게 데려다줬어요. 상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40년 만에 나누는 모자간의 일상이었거든요. 말수는 매일 아침 상우가 출근할 때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영훈아. 점심은 거르지 말고. 그리고 저녁이면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왜 매번 밖에서 기다리세요? 집에서 편히 계시면 되는데. 상우가 물었어요. 내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 말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간 못 본 걸 이제라도 실컷 봐야지.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앞마당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순이 상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죠. 영훈아,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다. 매일 내가 집에 돌아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저도요, 어머니. 이제 정말 집이 생긴 기분이에요. 상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40년간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거라는 걸 말이야. 말순이 상우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40년 만에 진짜 가족 사진이었죠. 말순은 그 사진을 방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어린 영훈이의 사진도 나란히 걸어뒀어요. 사랑은 정말 시간을 이기는구나. 말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모자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기다림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했죠. 상우는 이제 완전히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고 말순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상우가 늦게 들어올 때면 말순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훈아, 늦었구나. 걱정했어. 그럴 때마다 상우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죠. 어느 날 상우가 물었어요. 어머니, 40년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말순이 상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믿었거든. 내 아들은 어디서든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를 찾아올 거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40년 기다리신 만큼 앞으로 40년 더 함께해요. 그러면 엄마가 100살이 넘어버린다. 말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4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랑과 기다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줬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상우는 이제 매일 밤 말순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웁니다. 40년간 못 나눈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까요, 어머니? 상우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영훈아.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날이 좋은 날이야. 말순이 대답하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복남리 마을에 새로운 전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어머니와 4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